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기아 EV5를 시승하는 날입니다. 이 차를 둘러싼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번에 디자인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차 뭐 중국 차 아니냐, 이미 중국에서 엄청 싸게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에선 가격이 왜 그 모양이냐 논란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과연 이 값어치를 할 수 있을지 오늘 직접 타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이 도로 위에서 느껴지는 색깔, 제 원픽을 하나 골라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원픽은 제 옆에 있는 버건디 색깔인 것 같아요. 이 EV5 전체의 색깔이 이제 흰색이랑 뭐 남색, 청색, 검은색 이렇게 버건디 색깔 이 정도로 좀 있는데 제 원픽은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윤곽들이나 이 디자인들하고 조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완전히 흰색이나 완전히 검은색으로 갔을 때는 조금 차의 매력이 떨어진다 할까요? EV5 사시려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꼭 실물로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EV5가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19인치 휠을 많이들 고르실 텐데 트레드폭은 235mm고 19인치 휠 생긴 거는 그냥 그동안 나왔던 기아의 휠이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평면적인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엔 좀 들어요.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서 있을 때 조형미는 뭐 괜찮고 이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타이어를 봐야 돼, 달리면서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 봐야 되니까 금호에 크루제닉 신겨져 있네요. HP71 EV 버전입니다. 이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차의 성격은 아무래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무난한 차,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다른 데 신겨져 있는 타이어들도 전부 다 이 금호 크루젠이 신겨져 있는 거 보니까 본격적으로 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타보면서 느껴보시죠. 고! 자, 이제 비로소 EV5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차 일단 처음 타면서 느껴지는 이 감각들은 상당히 되게 산뜻하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이 경쟁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토레스 EVX가 이 차의 직접적인 경쟁차가 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BYD, 시라이언 7 같은 경우가 이 차의 경쟁차가 될 수 있을 건데, 그 차들 대비해서 되게 산뜻한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맞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 뭐 한 가지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요즘에 전기차들이 전반적으로 파워트레인에서 이 마력 수치가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EV5에 들어가 있는 이 파워트레인 구성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이 일단 앞바퀴를 굴리는 싱글 모터 구성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217마력을 발휘하는 구성이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도 30.1kgm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경쟁차들 대비해서는 분명히 출력적으로 조금 낮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실제로 달릴 때도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차의 무게가 2톤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마력 정도 되는 출력으로 내리막길인데도 밟았을 때 확 뭔가 후련하게 튀어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쉽게 들진 않습니다. 한 번 더 느껴봐야겠다. 이 고속도로 올라가면서 뭔가 추월이 필요하다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되게 무난한 출력 수치, 그 정도 느낌? 이게 옛날 같았으면요 분명히 전기차 특유의 초반 토크 감각이 좋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요즘 기준에서 되게 많은 전기차들을 경험해보고 또 다른 전기차들은 출력을 굉장히 많이 쑤셔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EV5의 출력이 조금 빈약하게 느껴진다는 게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 딱 들어와서 합류하는 지점에서 조금 더 밟고 싶을 때 이때 더 답답함이 조금 느껴져요. 한 80에서 90km 이 정도 수준에서 100km에서 110km 정도로 가속하는 이 순간 있잖아요. 이 순간에서 조금만 더 펀치력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한 50에서 70마력 정도만 더 높았으면은 정말 딱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EV5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가 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 듀얼 모터 트림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그 출력적인 부분을 논외로 한다면은 파워트레인 전반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전기차 만드는 실력이 진짜 물이 오를 대로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을 뿜어내는 이런 과정들, 되게 부드럽게 출력을 전달해 주는 거, 옛날에 내연기관 탈 때 스무스하게 토크밴드를 그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출력을 뿜어주는 이런 감각들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좋게 느껴지는 거는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바로바로 출력
승차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이 EV5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타겟층이 아마 처음으로 전기차를 패밀리카로 살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느꼈을 때, 그리고 가족 모두가 탈 때의 그런 만족감을 고려했을 때는 파워트레인의 세팅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행 가는 거리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81.4kWh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배터리 자체는 지금 중국제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나 그리고 CATL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안정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무리 중국산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중국산 배터리는 아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는 의심을 좀 거두셔도 좋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용량을 넣어놓고 지금 달릴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만큼이나 나오냐, 460km를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 인증 받았으면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나라 어딜 가든 고속도로 중간에 충전할 때 굉장히 많고, 심지어 그거 전부 다 고속 충전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데들이라서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충전 시간 100%까지 충전하면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거 누가 어떻게 기다리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충전 범위 자체는 80%까지라는 거. 이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또 얼마 안 걸리잖아요. 대부분 15분에서 20분 정도면은 거의 다 충전이 가능하고, EV5 같은 경우에도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전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밥 먹다가 뛰쳐나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까지 충전을 하더라도 350km 이상은 충분히 달리거든요. 그 정도면은 부산까지 달리는데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EV5가 잘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는 게 뭐냐면, 이 빌트인 캠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휠 타이어 인치수에 상관없이 460km를 무난하게 뽑아주는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이면은 보통 실제로 달렸을 때는 이것보다 더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 측면에서 불만은 대부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패밀리카로 이용하려면 이 승차감 측면에서도 만족감이 높아야 될 텐데, 이 승차감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개인적으로 이거 EV3보다는 조금 못한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EV3보다 상위 버전의 차기 때문에, 그리고 패밀리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무난하게 세팅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전기차가 배터리가 아래 깔려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게 느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희한하게 지금 EV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게중심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선 변경만 좀 해보더라도 이 차 전반적인 세팅이 약간은 예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한 번에 맞물려 있는 팩터긴 한데, 무게중심이 전기차인 것 치고는 조금 높게 자리 잡아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코너링을 돌아 나간다거나 할 때 조금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고, 이 스티어링 휠도 기어비가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달리다가 이렇게 보타를 한다거나 조금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서 자세를 좀 조정해줘야 되는 그런 순간들에 차가 좀 너무 끄떡거린다, 좌우로 좀 롤링이 생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사체 크기가 커지면서 따라오는 단점이라고 할까요? 근데 의외로 스포티지 같은 거 탈 때 요즘에 기아차가 그런 세팅 잘 잡아내는데, 이 EV5에서 지금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는 약간 의아스럽긴 해요. 하지만 딱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이 전체적인 서스펜션 세팅이 만족스러운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 적당히 부드러운 서스펜션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면 위에 잔요철 같은 것들도 많은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요철들 지나갈 때, 그리고 너울 치는 부분 지나갈 때, 그리고 시내에서 과속 방지턱 넘어갈 때도 이 충격들을 되게 무난하게 걸러주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전기차가 출시할 때, 신차가 나올 때마다 서스펜션의 감각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EV5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밸런스 측면에서, 아까 그리고 무게중심 측면에서 다 어우러졌을 때를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좋을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EV3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무게중심이 이상하게 좀 높게 느껴진다는 거, 이게 자꾸 발목을 조금씩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정말 패밀리카로서 무난하게 이용하는 용도 외에는 격한 움직임을 가져간다거나 할 때 분명히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봐, 지금도 앞에 브레이크 빡 밟았는데 이 브레이크 좀만 심하게 밟아도 뭔가 이상하게 피칭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세게 밟지도 않았거든. 그리고 가속 페달 훅 밟아서 가속할 때도 이 피칭 앞뒤로 좀 많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고속주행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 속도를 높였을 때 밖에 바람이 분명히 좀 많이 불고 있긴 하지만 풍절음이 좀 많이 들이치는 게 들립니다. 전반적인 이 소음 측면에서 기존의 기아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티가 나는데 풍절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이친다 진짜.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워낙 잘했던 부분이라서 이 풍절음 들어오는 거는 좀 유난히 도드라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바람 소리가 어디야, A필러가 아니야. 조금 지나와서 여기 어디께에 있는 가니쉬 같은 거랑 부딪히는 바람 소리인 것 같거든요. 여기 창틀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조금 들려요. 이거는 이중접합 차음유리 안 썼나? 썼는데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람 소리가 들어온다는 거는 분명히 어디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람 소리를 제외하고 다른 소음들은 괜찮네요. 뭐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면 소음이든 다른 부분의 소음들이 더 도드라지게 들어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까 타이어 살펴봤다시피 EV 전용 타이어를 신겨 놓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노면과 마찰하는 소리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억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하우스 자체에도 좀 그런 흡차함제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면 소음은 거의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다. 뭐 조금 남아있는 이 정도의 소음 정도면은 그냥 운전의 피드백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EV5 타면서 전반적인 만족감은 높은 수준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점수를 깎아먹은 부분들이 보이죠. 이 파워트레인 부분, 그리고 승차감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았을까? 무게중심이 조금 높게 느껴진다는 부분, 그리고 이 풍절음 들어오는 부분, 이런 단점들이 사실 그렇게 도드라지는 영역은 아닐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단점이다 라고 말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은, 여러분 이 차 가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분명히 이 EV5 가격에 대해서 논란을 삼았던 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가격을 한번 경쟁차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차는 사실 토레스 EVX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 구성을 비슷하게 해놨을 때 한 7,80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7,800만원만큼 더 좋아야 되잖아요, 이 차가. 그리고 이제 EV5랑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차가 뭔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번에 새로운 트림이 나왔거든요. H팩이라고. 거기다가 옵션을 다 넣어도 이 차가 지금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것보다 저렴한 가격표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이 EV5라는 차는 좀 전기차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다른 내연기관 차들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급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를 해서도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큰 이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이 EV5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매력 측면에서 살만한 요소들이 뾰족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이 EV5의 특징적인 매력으로 발휘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전기차기 때문에 출력이 조금 더 넉넉하게 들어가 있다던가, 무게중심이 확 낮아가지고 안정감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전기차기 때문에 특별히 조용한 실내 공간,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EV5는 전반적으로 너무 무난무난 세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지금 2,300만원 정도는 분명히 가격이 조금 더 낮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중국향 EV5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출시하는 EV5 가격이 되게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흘러갔던 거라기보다는 이제 패밀리카로 조금 더 보편적인 성향의 전기차가 나왔는데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가격대에 나왔어야지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감들을 좀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에서 실망감이 분명히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이 차를 처음에 출시할 때 그런 트림 구성보다 한 1, 2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가성비 트림을 뜬금없이 툭 내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왠지 감안해놓고 지금 트림 구성을 짜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왠지
지금 가격은 조금 비싸 보이지만 이거를 미끼 삼아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들을 담아놓은 합리적인 트림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아가 지금 이 EV5를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EV5가 팔리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전기차들을 또 팔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합리적인 트림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이 EV5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